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진학당 정진혁입니다. 오늘은 사진가를 위한 행복 담은 포토샵 강좌 첫 시간인데요. 매번 학교에서만 수업하다가 코로나라고 하는 또 새로운 환경을 맞이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수의 교육계 종사자라든가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도 안성평택에서 주로 수업을 했었는데, 또 사진에 대한 이야기, 제가 사진이 좋아서 또 이 일을 하는 게 행복해서 벌써 16년간 수업을 진행했더라고요. 그 시간의 즐거움과 또 사진의 의미들을 전국에 있는 아주 많은 사진 동호인, 그리고 지금은 시작이 작지만 꾸준히 진행한다면 아마 아주 많은 또 새로운 사진 인구의 유입을 또 이 기회로 유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수업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사진함의 행복함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목을 사진가를 위한 행복 담은 포토샵 강좌라고 지은 이유가 공부를 하실 때 계속 행복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복 담은 그 포토샵 수업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계획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 14일부터 3월 4일까지 이렇게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포토샵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포토샵의 필수 도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28일 날은 포토샵의 사진 구도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그리고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한 사진 밝기 조절, 그리고 2월 18일부터는 그 실전 포토샵인데요. 한 달 가까이 배운 포토샵의 기본 기능들을 이용해서 그 실전에서는 어떻게 그 포토샵 테크닉들이 사용되는지를 공부할 계획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풍경 사진에 대한 공부, 그리고 인물 사진, 그리고 사진을 간단하게 합성하고 밝기 조절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1월 14일 오늘이죠? 오늘은 포토샵에 대한 기본을 한번 공부해 볼 거고, 포토샵이라는 것을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또 같이 한번 나눌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적혀 있는 순서대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볼 계획인데요. 최근에 제가 이것도 구매라고 하잖아요. 매달 돈이 제 통장에서 포토샵이 사용료로 지불되는 금액이 있는데,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이 지출돼요. 그런데 제가 사용하는 비용 중에 정말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포토샵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이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 이것들을 위해서 그 부분들이 해결되어져서, 그리고 만약에 포토샵이 없었다면 아름다운 사진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덕분에 너무 고마워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좀 비용을 적게 해서 포토샵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도 많이 안내해 드렸어요. 그런데 그냥 이제는 최근에는 구독해서 그 포토샵을 어도비사에서 구독할 수 있거든요. 구독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포토샵의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토샵에 있는 테크닉을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포토샵에 있는 여러 엔지니어들이 동일한 사진을 아름답게 만들어줘요. 사진을 예쁘게, 멋지게 퍼포먼스 될 수 있도록 포토샵 프로그램들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최신 버전의 포토샵을 쓰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봤었고, 시간을 쓰는 비용과 카메라를 또 구입했기 때문에 이왕이면 더 아름다운 사진을 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포토샵을 저는 아도비사에서 지원받은 게 아니라서 아주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좋아요. 많이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걸 잘 할 수 있어야지, 또 포토샵이 잘 돼야지 사진이 즐겁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릿지는 어떤 것인지, 전 브릿지가 굉장히 좋은데 많이들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브릿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또 포토샵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해볼 텐데요. 사실 오늘까지 공부한 것만 충실하게 잘 해도 포토샵을 어디 누군가한테 가서 잘한다 말씀하셔도 괜찮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포토샵에 대한 공부를 하고 과제로는 SNS에 사진 업로드하기를 공부해 볼 계획입니다. SNS에 사진 업로드하기라는 과제를 계획한 이유가 뭐냐면 사진을 용도에 맞게 사용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또 기억을 오랫동안 하려면 오늘 공부한 것을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과제를 통해서 이렇게 복습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란 무엇인지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과제는 SNS에 사진 업로드하기로 정해봤습니다. 화면 전환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변환을 오늘은 할 텐데, 그래서 연결이 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너무 많은 효과를 넣는 것보다도 오늘은 여기까지가 가장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해 나갈 때도 약간은 지루한 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소중한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노력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가, 본다는 것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인데요. 2018년경에 21기 남성희 반장님께서 이 멋진 사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렇게 물방울이 튈 때도 눈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리고 또 찍히고 난 결과만 봤지 과정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경험했던 건 제가 포토샵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건프린트를 하면서 그 물의 장력이 바뀌고 그 건프린트 할 때 사용되는 물에서 물이 수면에서 이렇게 땡그르르 구르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 금방 보셨던 사진이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것들을 남성희 반장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된 사진 끝에 저렇게 수면에 물이 구르고 그 구르다가 물에 이렇게 들어가는 그 순간의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려주게 그 공부할 수 있게 됐고 고마운 사진이었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요걸 공부했어요. 하단에 보면 이 부분인데요. 이렇게 물 기둥이 만들어지고 물이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표면에서 물이 함께 흘러내린다는 것을 최근에 테스트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보고 최근에 이걸 사진에 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모습이에요. 여기 물이 표면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예전에 촬영했던 사진 중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한번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캡처했고요. 여기에는 이 부분은 뒤에 있는 물기둥이 반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표면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순간 장력의 변화 때문에 아마 그 물이 원래 있는 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것의 소중함,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꾸준히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사진 덕분에 함께 만들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 다음 준비한 건 이 사진인데요. 한번 틀어볼게요. 집중해서 봐주시는데요. 제가 2번 정도 틀게요. 플레이되는 속도가 조금 달라요. 2배씩 더 길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더 들어볼게요.
무엇을 보셨나요? 실제로 몇 장의 사진이 사용됐는지도 정확하게 재기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사람은 한쪽 빨간색에 있는 사진을 보면 파란색에 있는 사진이 보이지 않고요. 파란색의 사진을 보면 빨간색 쪽의 사진이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실제 주변에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 금방 보셨던 건 24기의 오세희님께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오세희님께서 촬영한 사진 중에서도 사실 이런 순간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제가 최근에 다시 이런 스플래시 포토그래피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떨어지는 물방울을 촬영하는 걸 스플래시 포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이걸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도 조사하고 연속해서 촬영도 해보고요.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모양을 어떤 걸 알게 됐냐면, 물방울이 떨어졌다가 다시 에너지가 모여서 하나 솟구쳐서 기둥이 만들어지고요. 물방울의 크기에 따라서 기둥의 길이 또는 왜 형태들이 다 바뀌게 돼요. 지금 보셨던 사진들은 물방울을 2개 떨어뜨린 건데요. 2개의 물방울이 떨어질 때 이렇게 만나는 그 순간이 기록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도 보면 표면에서 지금 물이 흐르는 게 보여요. 너무 고마웠었고요. 그리고 만났다가 터지려고 하는 그 순간이 기록되어서 여러 장의 사진들 중에서 저한테는 정말 고마운 사진이기도 해요. 최종적으로 아까 보셨던 사진 중에서 작가가 가장 마음에 들어있던 사진은 이 2사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사진 교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였었냐면 직접 찍은 사진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사진은 정확하게 20장인데요. 20장 중에 어떤 사진이 가장 마음에 드냐라고 질문하면 선뜻 결정하기 힘들어하는 게 사실이에요. 사진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것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해나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사진들은 약간 특수한 환경이었었는데요. 원래 사진 덕분에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그 영역을 볼 수 있게 해줬고요. 그 덕분에 지금 현재 반도체까지 만드는 그 축복, 그리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까지 할 수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사진을 교육했고, 8년 동안 대학에서 사진을 공부했고요, 저도. 그리고 저도 수없이 많은 사진을 촬영을 했었는데, 나뭇잎에, 이렇게 어린 나뭇잎에 솜털이 생긴다는 걸 작년 봄에 처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저한텐 굉장히 소중한 사진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저한테 고마웠던 건 녹색 나뭇잎 끝에 보색의 마젠타색이 이렇게 돌아 감기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저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신비롭다. 그리고 제가 더 정말 크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뭇잎을 그렇게 오래 보고 있지만,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많구나, 였었어요. 사진을 전공하고 있고, 또 사진을 교육하는 제가 볼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많다면, 또 놓친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많았다면, 실제로 교육을 받지 않은 거의 보통의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사는 것들이 너무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사진을 교육하게 되는 그 기회가 됐지 않았나,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새로움을 학습하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고요. 새로움을 학습한다라는 요 개념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럽거든요. 그런데 새로움을 학습한다라고 하는 저 개념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질문해요. 사진 공부해서 뭐 해? 네. 너무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러면
맛있는 거 먹어서 뭐 해? 너무너무 사실 힘든 표현이기도 해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먹고, 자고, 그리고 하나씩 알아나가는 것에 참 많은 가치들을 배워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 매일매일, 저도 아침마다, 최근에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운동을 시작했는데, 아침에 산책을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보며 굉장히 사실 또 행복했거든요. 그리고, 맹국구 반장님께서 최근에 찍어주셨던, 이슬 사진을, 또 이슬을 어떤 상황에서 보셨을까, 성에, 를 어떤 환경에서 보셨을까, 오늘 아침에 이렇게 관찰해 봤었는데, 이 순간에 어떤 행복을 느끼셨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또 이야기가 좀 길었지만, 새로움을 학습하는 행복을, 8주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을 잘 익히고 나면 멋진 사진을 혹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또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으면 사진을 잘 찍을 수 있을 것 같죠? 네. 저도 처음에 사진 교육을 시작했을 땐 2006년인데요. 카메라를 잘 다루는 방법을 알려주면 사진을 잘 찍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닌 걸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포토샵을 아무리 잘 공부하셔도 사진을 아마 잘 하실 수는 없으실 거라고 저도 판단되고요. 그렇지만 새로움을 보기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포토샵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포토샵을 일정 기간 공부했는데도 포토샵이 계속해서 어렵고 잘 늘지 않으면 실제로 사진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진 공부라고 하는 것이 저 같은 교육관 하는 사람한테 사진 교육을 받으시라는 것과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보는 법을 공부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잘 볼 수 있으면, 저는 이제 고민이 끝난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술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인간의 능력은 모두가 대단해서 노력하면 다 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노력을 하고 누군가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만 다르다고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포토샵을 일정 기간 공부했는데도 네, 능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다 잘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어렵고 잘 안 는다면 잘 못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토샵을 아무리 잘 다뤄도 사진을 못 찍으면 멋진 사진을 만들 수는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사진 공부는 보는 공부이고요. 포토샵은 사진 공부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까지 교육하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 덕분에 제가 교육한 자료를 유튜브라는 공간에 많이 올리게 됐었고요. 그 덕분에 제 최근 수강생분들의 작품의 수준이 꽤 많이 향상됐어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포토샵은 사진 공부 또는 보는 공부를 하는 보조도구로 사용되는 부분이고,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글을 쓰는 방법을 익히듯이, 포토샵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언어라는 점이 제가 최근에 들었던 생각, 이어서 또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됐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토샵이라고 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열심히 연습하시면 어렵지 않은데 이 영상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첫 번째로 실습할 사진은 이 스위스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한번 눈을 떠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제가 최근에 새로 편집한 포토샵 교육 영상이에요. 가렸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를 사용해서는 양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늘이 좀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하늘의 일부가 조금 더 어두워졌고요. 그리고 가운데가 밝아졌습니다.
오늘 실습을 통해서 중요하게 공부하게 되는 내용은 선택,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우선 이 부분을 선택하고요. 가장 유사한 부분을 찾아서 복사하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한 후에 이렇게 덮어주는 것만으로도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정교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마스크를 지우는데요. 검은색 브러쉬를 사용해서 경계 부분을 살짝 지워주면 아주 완벽하게 지워지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업할 사진은 이집트 여행 때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 사진도 레이어에 눈을 한번 떠보면 원래는 사진이 이랬거든요. 특히 이 부분에 아이를 지우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이 레이어의 눈을 켜보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부가 지워졌고요. 그리고 아이를 완벽하게 지워냈고요. 그 다음에 그늘진 부분을 밝게 했고요. 그리고 아래쪽 약간 어둡게, 그 다음에 햇빛 받는 부분을 약간 더 어둡게 해서 균형 잡아줬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밝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이어를 통해서는 밝은 점을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미얀마의 한 초등학교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확인해 보면 이 부분에 선이 있었잖아요. 이번 작업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선을 없앴는데 확인해 볼 텐데요. 이 레이어를 켜보면 여기에 있는 선이 없어진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얼굴은 밝게, 그리고 이 레이어는 눈동자를 약간 밝게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를 밝게, 그리고 주변부 어둡게, 그리고 주변부를 조금 더 어둡게 해서 전체 인물을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 머리 부분인데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밝아서 시선이 좀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진은 주변부가 어두워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워내게 했고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눈의 밝기를 조절했는데요. 보시면 힘 차이가 약간 더 밝아지고 홍채도 약간은 더 생동감 넘치게 바뀐 것을 알 수 있잖아요. 사소한 부분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눈동자의 밝기를 조절함으로써 사진의 생동감 그리고 완성도를 높여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좀 끊긴다는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만든 그 자료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영상을 제가 지금 이렇게 틀어드린 이유가 뭐였었냐면, 왜 프리미어로 이렇게 제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는 사람한테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저도 사진 전문가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촬영하고 포토샵 하는 건 피아노 연주자가 또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이 보지 않고 그 그 건반을 누르듯이 실제로 제가 포토샵 작업할 땐 키보드를 보지 않고도 단축키를 다 눌러요. 그렇게 너무 편하게 작업하지만 프리미어는 제 입장에선 그렇지 않은 소프트웨어였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너무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연습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보면 짜임새도 더 좋아졌고요.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도 제 스스로 이제 경험을 해서 이제 사실 많은 부분들이 개선돼서 그런 부분들 소프트웨어를 공부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한번 들어드렸고요. 다음에 준비한 것도 소리가 조금 들어가 있긴 한데 그래도 다음에는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금방 영상에서 제가 만든 교육 영상에서 꼭 중요하게 넣은 설명을 넣는 이유가 뭐냐면 촬영 전후에 보는 것이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촬영 전후에 본 것이 분명해야 하고 그것을 포토샵 작업해야 한다라는 설명을 사실을 해야 하는데 최근에 어떤 걸 경험했냐면 처음에 설명이 길면 자꾸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10분짜리 영상 만들어 놓으면 설명이 있으면 한 1분만 지나도 자꾸 끄세요. 오늘은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무엇을 봤는지를 분명히 해주는 것이 포토샵 작업이에요. 그래서 금방
틀었던 영상은 제가 최근에 프리미어가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게 됐는지 프리미어라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설명해 드리고 싶었고, 또 포토샵을 좀 공부하셔야 되는 입장이라서 제가 그 부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제가 프리미어가 익숙해지듯이 오늘 교육받는 분께서 포토샵이 제가 사용하는 것처럼 익숙해지셔야 돼요. 간단히 한번 틀어볼게요. 이것도 2분짜리예요. 자, 지금부터 첫 번째 사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건 제가 평소 습관대로 작업하는 소리는 좀 끊기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 손 놀림 같은 걸 한번 봐보세요. 제가 영상을 수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끊김없이 그냥 쭉쭉쭉 선택되고 도구의 변환이 자유로워요. 옮겨주면 지금 이동 도구로 바뀌었고 바로 다른 선택 도구로 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사진을 옮겨야 하거든요. 손도구로 바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라소 툴이라고 하는 선택 도구로 그냥 바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동해주고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요. 컨트롤 C, 컨트롤 D, 컨트롤 V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덮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제 손놀림만 한번 봐주세요. 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레이어 마스크를 씌우고 검은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지워내면 주변부가 지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완벽하게 됐으니까 그냥 레이어 병합해 버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밝기 조정인데요. 밝기 조정을 하는 거예요. 밝기 조정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이때도 손놀림 보시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리고 커브를 통해서 밝기 조정을 하고요. 경계는 패더로 이렇게 해결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비해서 지금 왼쪽이 약간 밝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 주고요. 다시 어둡게, 그리고 경계는 패더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 강조해 줄 텐데요. 브러쉬를 이용해서 5%로 바꾸겠습니다. 강조해 주고 싶은 부분을 브러쉬로 터치해서 밝게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 영상은 안 끊겼다네요.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이런 부분들은 많이 개선될 것 같고요. 근데 보시면 아주 자유롭게 작업을 하게 되잖아요. 포토샵을 공부하실 땐 많이 배우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공부한 건 30초 후에 다 잊어버리게 되고, 또 아마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한 달 또는 6개월 또 1년 단위로 배우셨던 걸 거의 대부분 잊어버리게 되는 걸 아마 경험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것들을 아주 반복해서 많이 사용한 후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번 8주간의 수업 시간 동안 또 제가 교육하면서 또 사진가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제가 체득한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제 뭔지를 알게 됐고, 그런 내용 위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할 텐데요. 왜냐하면 교육은 어쩔 수 없이 지겨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교육자는 행복하고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도움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줄여봐도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을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다 연습하게 되고 사진을 알게 되면 세상에 못 만들 영상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확신하고요. 제가 수업 전에 알려드렸던 부분들이 익숙해졌는데도 잘 못 만들어지는 건 사진을 모르셔서 그런 것이지, 포토샵에
필요한 요소를 몰라서가 아니다라는 점 꼭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토샵은 자동 기능을 익힐 필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포토샵에 자동 기능을 알고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부터 포토샵을 해왔고 포토샵을 통해서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방법이 나와도 익힐 필요가 없어요. 최근에는 자동화 기능 중에 좋은 것들이 몇 개 나와서 지금 쓰고 있는데 포토샵을 잘 하게 되면 새로 출시되는 어떤 자동 기능들을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아도 그냥 쓸 수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쓰잖아요. 정확하게 한 1, 20분 그냥 자료 보면 그냥 다 사용하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저한테 포토샵을 교육받다가 막히게 되면 쉽게 가는 방법을 자꾸 찾으려고 하세요. 없습니다. 네.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까지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스스로 다 찾아갈 수 있게 해주고요. 저는 교육하는 과정 동안 이렇게 하세요. 저건 이렇게 하세요. 요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건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는 사진들을 작업할 때, 제 사진을 작업할 때도 작업할 때마다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지, 또 포토샵의 핵심 도구들이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지, 기법은 없습니다. 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함께 공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한 3가지 영상이었습니다. 이제 다음인데요. 제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릴 부분인데, 사진 분류를 위한 아도비 브릿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제가 최근 설문조사를 해봤거든요. 제 수강생 중 저랑 인연이 한 5년 이상 되시는 분 위주로 설문을 20분께 해봤는데, 브릿지를 사용하시는 분이 제가 안성과 서울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안성은 20분 중에 5분 정도가 사용하고 있었고, 서울은 20분 중에 15분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편차가 굉장히 컸고요. 제가 놓친 부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속상함이 있었고, 실제 아도비 브릿지를 사용하고 계시는 서울 분들이 지금 훨씬 더 사진을 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아도비 브릿지를 반드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포토샵을 구독하면 아도비 브릿지랑 라이트룸이라는 걸 사용할 수 있게 해줘요. 솔직히 라이트룸은 출시되고 제가 한 일주일간 사용해보고 지금까지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거든요. 제가 연간 처리하는 이미지 양이 어마어마해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사진을 브릿지를 통해서 보고 편집을 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좀 기억해 두시고 적게 배우는 게 좋아요. 필요한 부분을. 왜냐하면 알아나가야 할 다른 영역의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도비사에서 제공해 주는 건 처음에는 브릿지와 포토샵만 공부하신다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솔직히 저는 포토샵보다 브릿지가 더 중요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찍은 사진을 분류하는 작업이 훨씬 더 중요하고 분류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하는데 분류가 안 되는데 포토샵 작업한다는 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브릿지를 반드시 이제 사용해 주시고 사진을 볼 때는 반드시 브릿지를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전 태국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건데요. 이게 OBS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수업을 하는 건데 장면을 전환하면 이제 제 얼굴을 안 보일 거예요. 장면 변환하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모습에도 제 얼굴을 넣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게 해야 될 일이 많고 집중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브릿지로 넘어가서 브릿지에서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릴 계획인데요. 이제 제 얼굴은 사라지고 목소리만 나올 겁니다. 이제 브릿지 창을 열었는데요. 이 브릿지는 사진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소프트웨어예요.
포토샵을 설치할 때 아도비 브릿지를 같이 인스톨 해주면 설치하면 되고요. 이게 사진의 경로이고 지금 데스크탑에 태국 여행 폴더 안에 이 사진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 폴더를 클릭하면 이 안에 제가 촬영한 사진들이 쭉 들어있는데요. 태국 여행 때 촬영한 사진들을 이렇게 조금 크게도 볼 수 있고 조금 작게도 볼 수 있게 돼요. 제가 처음 브릿지를 사용하게 됐던 건 포토샵 CS6가 출시된 한 7, 8년 전부터인데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10년 전은 컴퓨터 성능이 너무 떨어져서 그 브릿지를 사실 쓰기는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한 10년 전부터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서 사진을 볼 땐 반드시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저는 브릿지 없으면 사진 안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만큼 브릿지가 편리한데 제가 공부할 땐 기본 필름 스트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다른 기능들이 있어도 저는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과 필름 스트립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제가 촬영한 사진이 이거는 로우한 거예요. 연번 그 데이터 나열된 순서 보시면 거의 지워진 게 없이 제가 촬영할 때 어떤 형식으로 촬영하는지를 보시면 또 어떤 순서로 찍는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또 한 장면을 만났을 때 어느 정도로 촬영하는지도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을 보면 알 수 있게 되고요. 여기 한번 지웠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아마 아침에 카메라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노출 오버가 된 그 부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96번에서 99번까지 지우다가 이거 하나는 안 지웠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던 제 유튜브 사진학당 채널에 올라가 있는 유튜브의 그 태국 영상에 사용됐던 사진들인데요. 한 장면을 만나면 2장 또는 3장 등을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람은 이 사진이 좋은지 이 사진이 좋은지 정확하게 알기 힘들어요. 그래서 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너무 작잖아요. 브릿지를 사용하면 크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지금 스페이스바 눌렀거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사진이 크게 보이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기면 이렇게 그 다음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 편리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보다가 이거 초점 맞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하면 이 부분에 초점이 맞는지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선명해지는 데까지 시간이 약간 소요되긴 한데 사용하시다 보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진 않아요. 왜냐면 모든 사진을 이렇게 확대해서 보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다시 클릭하면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을 보다가 또 같이 가셨던 분이고 이 사진이 마음에 드네? 그러면 또 꼭 이렇게 확대해서 잠시 기다리면 선명해져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초점이 맞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때 이런 브릿지라는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어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볼 텐데요. 브릿지를 쓰는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등급의 표시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이 폴더 안에 지금 870장의 사진이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서 별을 1개 이상 찍은 사진을 나열하면 한 100장 정도가 되는데 765장은 제외하고 100장 정도의 사진만 이렇게 남게 되고 폴더 안에는 있는데 보여지지 않아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렇게 2개를 제외하면 최종적으로 사용됐던 한 48장 정도의 사진을 폴더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이미지를 볼 수 있게 돼요. 여행 중에 어떤 걸 봤는지 훨씬 더 쉽게 이렇게 바라볼 수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브릿지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필름 스트립에 들어가면 실수로 더블 클릭 눌렀나 봐요. 이게 필름 스트립도 장면이 달라서 다른 쪽으로 돌아갔어요. 여기 다시 여기 와서 이거 누르겠습니다.
이 사진하고 이 사진하고 어울리는지, 이 사진과 이 사진이 어울리는지를 이렇게 비교해야 확인할 수 있어요. 실제로 사진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앨범도 많이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스스로 액자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사진 공부 끝에 개인전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한 공간 안에서 사진이 어떤 식으로 놓이면 멋있을지를 사실 놓고 비교해야지 알 수 있지, 하나하나만을 봐서 확인하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15초에서 30초밖에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본 이미지를 기억을 한다는 게 불가능해서 이렇게 필름 스트립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 볼 텐데요. 요거는 제가 수업 전에 보여드리려고 만든 건데요. 저는 이 레이블이라는 건 잘 사용을 안 해요. 저도 항상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등급만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 수업 시간에 보여드리려고 이 레이블을 가지고 왔는데, 이 레이블을 켜보면, 아까는 이 사진이 안 보였었잖아요. 왜냐면, 별을 한 거 중에 레이블, 붉은색으로 레이블 한 게 없어서 그런데요. 여기까지 클릭해주면 이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게 돼요. 한번 확대해 볼 텐데요.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한 이유인데, 처음에는 이게 보통 캣피쉬?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메기. 메기를 촬영했는데, 여기 이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이가 달려있는지 너무 신기해서, 원래 제가 낚시를 좀 좋아해서 고기의 일반적인 형태를 알고 있거든요. 보통은 입 모양이 이래요. 여기 보시면 가시가 없잖아요. 그런데 태국의 어느 시장에 가서 보는 중에 이런 식으로 이에 가시가 있는 것을 봤어요. 가시란다. 이가 있는 걸 보고, 이빨이 있는 걸 보고 너무 신비로워서, 실제로 이 인근에 있는 사진들을 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요. 물고기의 이를 보면서 그 이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여주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사진을 촬영한 거고요. 보통은 2~3장밖에 촬영을 안 하는데 가까이 클로즈업 해야 하고 실내에서 촬영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초점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게 사실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확대해 보면 이 사진은 지금 초점이 나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초점이 맞아 있거든요. 그리고 약간 흔들렸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사진이 여기 이 사진인데요. 확인해 보면 여기는 초점이 이 부분에 맞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분류할 때 이 브릿지라는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별을 찍어 놔야지 나중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폴더에 다시 들어왔을 때, 이 사진이 그때 가장 중요한 사진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브릿지를 통해서 편집하는, 사진을 분류하는 습관을 길러주셔야지 사진이 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작업할 걸 선택을 해놔야지, 제가 최종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했던 건 여기에 있는 요 사진, 별 3개가 있는 게 가장 좋은 사진들이었었는데요. 그리고 이 별 3개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제가 최근에 영상도 만들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등급이라는 걸 매겨놔야지 나중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약간 익숙치 않아서요. OBS로 들어가서 다음 장면으로 들어가고, 이제 제 얼굴 나타났죠? 그리고 키노트로 들어가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하면 익숙해져서 이런 연결이 아마 매끄러워질 거라고 생각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포토샵에 대한 설명인데요. 금방 말씀드렸던 브릿지를 사용하는 요령은 제가 수업
수업이 끝나고 나서 천천히 체계적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지금 수업한 건 다시 남아 있을 테니까요. 약간의 편집을 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고요. 브릿지를 사용하는 요령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나중에 다시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포토샵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들은 나열된 6가지인데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단축키들은 정말 피아노 건반처럼 피아노를 잘하는 그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건반을 누르듯이 제가 키보드에서 키를 누르게 돼요. 보지 않고도 실제로 컨트롤 O, C, 컨트롤 M, 컨트롤 L, 컨트롤 Alt I, 컨트롤 S, 컨트롤 W를 눌러요. 근데 가끔씩 저한테 이미지 크기 조절을 물어보면 제가 컨트롤 Shift I라고 말씀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냥 습관적으로 매번 누르다 보니까 쓰는데 불편함 없는데 말로 다르게 나올 때가 저도 수업을 하다 보면 가끔씩 있거든요. 그만큼 많이 사용하고 익숙해져 있는 거라서 오늘은 이거에 대한 걸 공부할 텐데요. 여기까지만 하셔도 누군가가 질문하면 나 포토샵 너무 잘해요. 그리고 포토샵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그리고 이게 익숙해지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브릿지로 사진 선택이 익숙해지고 나서 이 6가지를 공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6가지, 근데 같이 하셔도 괜찮아요. 이 6가지는. 그래서 이 6가지만 잘하게 되면, 누군가가 질문했을 때, 포토샵 너무 잘해요. 라는 말씀 하시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하게 공부하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거의 1시간 가까이 됐는데,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끝날 계획이에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의 크기인데, 사진의 크기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SNS에 사진 올리기라는 과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진 크기를 명확하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거거든요. 가상의 공간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빛으로 서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저는 경기도 안성이라는 곳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제 수업을 듣는 분은 안성과 평택, 그리고 저기 수지, 네, 등등에서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실 텐데요. 서울에도 계시고요. 모든 게 요즘은 빛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진도 크기, 정확한 개념을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두 장의 사진이 같은 크기처럼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공간으로 봤을 땐 품질에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왼쪽 사진은 작은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굉장히 큰 사진이에요. 그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이제 산수가 약해가지고요.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사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눈으로 봤을 땐 이 상태로 봤을 땐 전혀 알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구분하냐면 여기 이미지 크기가 있잖아요. 좀 작게 나올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이 사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4.6MB이고요. 이 사진은 51.1MB예요. 네, 그만큼 사진 크기가 다르고 이거는 확대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되고 이 사진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비교하면 먼저 보셨던 건 5000픽셀 곱하기 3572고 왼쪽에 있었던 사진은 1500픽셀 곱하기 1072픽셀이에요. 이렇게 크기 차이가 나는데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SNS에 사진을 올렸다고 해서 지워버리시는 분도 많이 경험했었거든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너무 좋은 사진이라서 액자 만들기 한번 주세요라고 하면 SNS만 있고 사진이 없어서 액자를 못 만든 경험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처음 공부할 때 이미지 크기에 대한 사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서 사실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또 반드시 익히셔야 되는 내용 중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텐데요. 일반적으로 사진 크기를 기억할 때 다 모든 걸 기억하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기억하고 있냐면요. A4 용지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크기잖아요. A4 용지 하나를 만들 때 24.9MB가 필요하구나.
24.9MB도 사실은 기억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25MB로 기억해요. A3를 만들 땐 50MB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A2를 만들 땐 100MB구나. 그리고 한 1m 정도 되는 사진을 만들려면 한 200MB 정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는데 뭘로 시작하냐면 A4 용지는 25MB 정도이구나. 픽셀로 하면 사실 픽셀로 컨트롤하는 게 최근은 더 좋기도 해요. 근데 또 A4 용지 하나 만드는데 3108 곱하기 2480이라고 하면 사실 정확하게 기억하기 만만치 않은데 그래서 저는 3000 곱하기 2000으로 기억을 하고 3000 곱하기 2000이면 A4 용지 하나 만드는데 문제 없구나 라는 기억으로 이미지를 컨트롤하게 되는 걸 경험했고, 그래서 꼭 이 부분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사진 공부할 때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많았었잖아요. 일부 있었잖아요. 많지는 않아요. 일부 있었는데 그 중에 사이즈는 왜 24.9MB는 A4 용지구나. 그리고 3000 곱하기 2000 픽셀의 데이터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고요. 3000 곱하기 2000이 어떤 거냐면 가로를 만들 때 3000개의 점으로 만들어지고 세로는 2000개의 점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곱하면 한 600만 픽셀 정도가 사용된 건데 600만 개의 점으로 이 이미지를 다 만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 우리 눈으로 보는 것들이 아주 많은 부분이 가짜여서 사실 속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 부분은 저랑 나중에 차차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진 공부에서 중요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말씀드렸고, 이제 SNS에 사진 업로드하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포토샵에서 그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전체 보여드리고 마칠 텐데, 홍보도 할 겸 제가 요즘 SNS 활동을 최근 한 9월 달부터 공부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고 그 사진학당에 인스타그램도 만들었어요. 팔로우 좀 해주세요. 지금 110명밖에 안 돼가지고요. 네. 오늘 수업 끝나고 한 5분 정도는 더 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 이건 여담인데 제가 최근 한 달간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면서 경험했던 건 재밌다. 사진을 올리는 게 이렇게 재밌구나 라는 걸 경험했고 제가 알고 있는 지인분들과 사진을 교류한다는 게 너무 좋구나. 그리고 최근에 제가 SNS에 올린 인스타그램 올라간 사진을 보고 전화해서 이 사진 너무 좋아요. 이번 이 사진으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도 나눈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분들께 인스타그램 사용을 좀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좀 장려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익혀나가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핸드폰 화면을 캡처받은 건데 제 핸드폰 화면은 1080 곱하기 2400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 텐데요. 1080 곱하기 2400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보통 지금 댁에서 TV로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1920 곱하기 1080이에요. 그게 풀 HD라고 표현하는 해상도인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그 픽셀의 수가 1080 곱하기 2400인데 핸드폰 중에서도 1920까지밖에 사용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쓰는 핸드폰은 2400이라는 거 오늘 캡처하고 알았어요. 너무 긴 것 같아요. 불편하기도 하고요.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려면 예전에는 1080 곱하기 1080이었어요. 왜 1080인지가 중요한데요. 핸드폰에 짧은 변이 1080이기 때문에 최적화시키겠다라는 걸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080보다 해상도를 좀 높게 올리든 좀 낮게 올리든 인스타그램은 1080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큰 데이터를 올려줘 봐도 소용없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크게 올려도 서버 용량의 한계 때문에 인스타그램 입장에서는 1080으로 조절해버리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디지털 이미지는 사이즈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 품질이 계속 나빠져요. 그래서 항상 한 방향으로만 조절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카메라는 굉장히 크잖아요. 요즘은 말도 안 되게 핸드폰 카메라도 고해상도로 만들었다고 하는 정도니까 우리 쓰는 카메라가 얼마나 크겠어요, 데이터가. 근데 그 큰 데이터를 1080으로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요걸 익히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포토샵 쪽으로 제가 한번 전환을 해서 어떤 작업하는지를 볼 텐데요. 이제 제 얼굴 사라졌을 거예요. 다시 브릿지로 들어갈 텐데요. 브릿지에 들어가서 사진을 선택하면 이제 포토샵이 열리게 돼요. 브릿지라는 게 다리 역할을 하잖아요. 포토샵 아도비사에서 제공해주는 모든 소프트웨어와 연결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토샵에서 포토샵과 이 궁합이 잘 맞아요. 제가 오늘 레이블이라는 걸 처음으로 사용해서 여기 녹색으로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 사진을 한번 작업해 볼 계획이에요. 아까 제일 많이 쓰는 게 연다는 건데 브릿지가 있으면 컨트롤 O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브릿지에서 이 사진을 더블 클릭하면 포토샵으로 넘어가게 돼요. 한 3주 후에 카메라 로라고 하는 걸 집중적으로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그냥 생략하고 제가 열기해서 사진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저는 로우 파일이라는 걸로 사진을 촬영했는데 로우 파일로 촬영하면 이제 포토샵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까 그 데이터와는 분리되게 돼요. 제가 이 사진을 지워버리면 저장하지 않고 지워버리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러와야 하고요. 다시 불러오면 이 사진을 열 수 있는데요. 아까 그 사진과 이 사진은 다른 사진이에요. 이 개념도 나중에 제가 영상에 체계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꼭 시청하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 금방 제가 설명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설명드리기도 전에 C라는 게 눌러져 버렸어요. 그만큼 많이 쓰게 되는데 제가 C를 언제 눌렀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열고 나면 많이 사용하는 게 자르기잖아요. 자르기 도구 요 C인데요. 요걸로 사진을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편집해낼 수 있어요.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율을 해서 5대7, 4대5로 조절할 수 있는데 제가 최근에 올려보니까 인스타그램에서는 5대7이 가로 사진에서는 가장 좋고 세로 사진은 4대5나 5대7 그래서 저는 올릴 때 다 5대7로 올려요. 그리고 제 작품 올릴 때 그냥 1대1로 분할해서 올리는데 그래서 오늘은 5대7로 한번 해볼게요. 5대7로 이 사진을 가로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하면 이게 가로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는데 화면 모서리 부분을 가지고 가면 커서 부분이 동그랗게 바뀌는데 돌릴 수 있어요. 이 꼭지점에서 이렇게 하면 사진을 줄여 나가는 거고요. 미리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게 이 상태에서 처음 크기를 확인해 보면 8688 곱하기 5792 픽셀의 큰 사진이었었는데 사진을 잘라내면 새였고 제가 마운트 렌즈가 200mm 밖에 없어서 더 가까이 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워서 일단 촬영을 했고요. 이렇게 한번 저는 잘라내 볼게요. 이 선은 보통 3분할 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크랍을 해서 잘라낼 때 이런 꼭지점들을 이용하면 주제를 강조할 때 굉장히 좋아요. 이게 잘라내고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데요. 제가 촬영할 때 중요하게 봤던 부분이 여기에요. 이 새가 이렇게 그 풀을 이렇게 입으로 찝어서 지금 둥지 만들려고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걸 몇 번을 반복했거든요. 근데 꼭 집으면 여기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서 찍었고 촬영할 때 고개 방향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개 방향을 돌려야지 눈이 보여요. 그러니까 생명체의 눈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현재는 100%인데 조금 더 확대하면 눈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진을 최종적으로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500mm 마운트 렌즈가 있었으면 여행이 아니라 새를 촬영하는 게 주 목적이었으면 아마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여행이 그때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한 여기까지이지만 거기까지 봐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촬영할 때 이런 모습들이 너무 아름다워서 촬영을 했고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어요. 인스타그램만 올릴 때는 더 줄여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인스타에는 아까
1080만 사용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 목적으로 할 거니까 여기까지 잘라버릴게요. 인화할 때는 안 돼요. 인화할 때는 아까 A4 용지만 해도 3000 곱하기 2000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고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 3308 곱하기 2363이에요. 크네요. 더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인스타가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라가 있는 사진을 멋있다고 그냥 다 믿을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렇게 다 잘라내버리고 편집하면 못 만들 사진이 없거든요.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잘라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근데 저는 더는 줄이기가 싫어서, 그리고 구도선이 안 나와요. 이렇게 더 줄여서 여기까지 들어가면 다리가 잘려나가고 보기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여기까지 자를 텐데,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크기 조절이에요. 자, 픽셀로 바꾸고요. 아까 긴 변이 1080이에요. 1080으로 줄이고, 리샘플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나중에 다시 체계적으로 공부할 거니까 오늘은 그냥 자동으로 넣으면 되고, 요즘은 너무너무 좋아져서 옛날에는 바꿨어야 됐어요, 리샘플링을. 그런데 그냥 요즘 자동으로 해놔도 저 같은 전문가가 봐도 불편함 없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냥 요즘은 그냥 자동으로 쓰거든요. 확인하면 사진이 줄어드는데 인스타에 올라갈 때는 사진이 이만큼 이렇게 작아져요. 확인해보면 이제 1080 곱하기 771이에요. 어때요? 조금 어둡잖아요? 밝기 조절할 때 아까 뭐가 있었냐면 컨트롤 M 누르면 이 곡선 들어갈 수 있고요. 이 곡선에 들어가서 밝기를 조금 밝게 해주고 확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S예요. 저장하면 이렇게 폴더가 뜨는데 아까 저는 태국여행 폴더 안에 파일 확장자를 인스타그램에 올리실 때는 형식을 JPEG 또는 PNG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JPEG가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JPEG로 바꿔야지 SNS나 인스타에 올릴 수 있어요. PSD는 포토샵을 작업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이 파일 확장자에 대해서 나중에 또 체계적으로 공부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이제 지워내기는 컨트롤 W예요. 컨트롤 W 하면 이 사진이 지워지는데 제가 어디 설정을 잘못하고 있어서 이 지워내기가 키 자체가 안 먹네요. 그래서 오늘은 지워내기는 생략하고요. 브릿지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볼 텐데요. 여기에서 이 폴더에 들어가면 저장 자체가 안 됐나 보네요. 다시 한번. 뭐가 눌러져 있다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 뭐가 하나 눌러져 있을 텐데 지금은 수업 중이라서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꺼지지 않고 있어서 아마 OBS라는 소프트웨어랑 겹쳤을 텐데요. 저장하면 되니까 저장하는 오늘은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다시 화면 전환할게요. 전환하고 요리로 넘어갈게요. 아까 그냥 그 상태에서 요 화면으로 다시 넘어갈 텐데요. 컨트롤 W 하면 꺼지게 돼요. 저장했다라고 가정하고. 근데 저장하는 과정에서 아마 어딘가에, 오류가 생겼고,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걸 해결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모니터를 두 개를 사용하는데, 다른 모니터 쪽에 컨트롤 S 그 설정창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걸 끄라고 자꾸 삑삑 소리가 났던 것 같거든요. 오늘은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사진을 끄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진을 이용해서 SNS에 올리시면 되세요. 그래서, 예쁜 사진, 최근에 촬영했던 사진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인스타 계정이 만약에 없으시면, 있는 분도 많으세요. 새로 만들어서 사진도 한번 올려주시고, 올리면, 저한테 팔로우도 해주시고, 이제 댓글 쓰는 걸 배웠어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댓글 쓰는 것도 이제 익숙해지더라고요. 서로 여기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날이라서 익숙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았지만 이 질문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해서 슬라이드를 하나 만들어 보기는 했어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답해드리고, 그게 왜 이게 익숙해지면 다음 주부터는 이게 좀 질문도 유도하고 서로 대화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계속해서 제가 수업하는 것보다도 조금 장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기는 해서 만들어 봤는데, 용기 내서 채팅으로 질문 한번 해주셨으면. 네, 아직 채팅 쓰시는 분은 안 계시고요. 제가 전화드려서 우리 조성호 반장님께 음, 질문 좀 해달라고 할 걸 잘못했어요. 네, 이중태 반장님 그거 말고 질문해 주세요. 최고라고 또 해주셔서 감사드리기도 해요. 정병 선생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다음 주에는 전화를 드려서 질문을 해달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지원 선생님께서도 너무 고마웠다고만 하시고요. 네. 아, 사이즈 줄일 때 주의점이라고 말씀, 너무 감사해요, 유근 선생님. 보통은 사진 사이즈는 저는 처음에 포토샵 작업하는 중에는 절대로 건들지 않고요. 그대로 둬요. 그리고 사용할 때 그 사용 목적에 맞게 그 사이즈로 조절하는데, 예전에는 점점 줄이거나 점점 늘리거나 이런 것들도 했는데, 최근 포토샵을 제가 사용해 보니까 한 번에 줄이고 한 번에 늘려도 너무 잘 만들어 놨어요. 아까 제가 최신 버전을 사용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포토샵의 기능이 좋아지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사진을 늘리거나 줄였을 때 그걸 보관한다고 표현하는데, 그 인터폴레이션을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해주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즘 한 번에 늘리거나 줄여요. 대신에 늘렸던 걸 줄이지 않아요. 그리고 줄였던 걸 늘리지 않아요. 그래서 한 방향으로 진행하는 건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마지막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이 너무 예쁘다고 원본 절대로 지우시면 안 되세요. 그리고 아까도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찍은 걸 순서대로 그냥 두잖아요. 중간에 지워낸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좀 제발 지우지 마시고 다 그대로 보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질문은, 그럼요. 계속 보셔도 되고, 3월 초까지 연속될 거예요. 이렇게 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박지성 선생님 지난번 이 말씀해 주셨을 때 제가 이것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진 슬러시 CAU라고 이렇게 해주면 태그한 사람들끼리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올리실 때 태그에 사진 CAU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나중에 우리 수강생분들이 올린 사진이 어떤 건지 이렇게 한데 모아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시태그 붙이실 때 사진 CAU라고 하나씩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오늘부터 올릴 때는 사진 CAU라고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수업 끝나고 오늘 작품 또 올릴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해주시고, 은빈님께서 다음 시간 언제냐고 질문하셨는데, 매주 금요일 7시 30분이고, 앞으로 7주간이니까 3월 초까지 수업을 더 진행할 계획이에요. 네, 조성호 관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조성호 관장님께 질문 리스트를 좀 드려서 질문해달라고 말해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기옥 선생님께서도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윤기옥 선생님 10기세요. 총수님 목소리가 울리는 건 제 목소리가 강의에 맞게 특화돼 버려서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조절하긴 했는데, 제가 방에서 수업을 하니까 방이 울려서 그래요.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하면 울리지 않을지에 대한 제가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처리해야 될 게 많다 보니까 저도 아직 익숙치 않아서, 그래요.
그 부분은 또 이런 식으로 지금 총호수님께서 목소리 올린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해 주셔야지 제가 개선되고요. 저는 저한테 잘못됐다고 말씀해 주셔도 전혀 제가 그것 때문에 선으로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표현은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 잘 안 나요. 수업할 때 요건 너무 이때는 너무 지겨웠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게 너무 고마운 선물이니까 다음 주에 편하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저도 마지막 말씀 드리고 이렇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첫 시간인데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더 의미 있게 아마 제가 저랑 월요일날 수업 같이 들어보셨던 분께서도 영상의 질이 매주 조금씩 좋아졌다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것도 한 번에 배울 수 없는 내용이라서 저도 OBS라는 소프트웨어도요. 이 수업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 또 OBS라는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 조금씩 좋아지고 그래픽이 개선되고 소리 나오는 부분이 개선돼서 훨씬 더 나은 양질의 수업을 하게 될 테니까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사진 수업을 하고 오늘 포토샵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꼭 만들어 나가고 싶은 게 세상을 엽서처럼 보는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인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전에 쿠바 여행을 갔을 때 창가로 보이는 풍경이 엽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여행을 가서 엽서 같은 아름다운 사진을 찍어 올 수 있는데 누구는 못 찍어요. 이제는 사실 예전엔 교육을 저도 처음 했을 땐 사람이 엽서처럼 사진을 못 찍는다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엽서처럼 사진을 못 찍는다는 건 엽서 같은 풍경을 못 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엽서처럼 모두가 세상을 바라보고 엽서 같은 자기만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함께 촬영하고 그 행복을 서로 나누고 인스타에서 너무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마다 세 분씩 작품 발표회가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12기 민송훈 선생님, 그 다음에 19기, 이미선 선생님, 그 다음에 23기 홍수아 선생님께서 같은 시간 7시 30분에 작품 발표가 있는데요.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런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진 발표회를 또 준비해 볼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 7시 반에도 뵙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송을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류백석 선생님 채팅 남겨주셔서 감사드려요. 저 이제 나갈게요. 이인정 선생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김인복 선생님도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채팅창에 지금 현재 보이는 분만 인사드리고 있어서 혹시 제가 들어와 계시는데도 인사를 못 드리는 분 계시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도 모니터링 때문에 집에 들어가 이제 이 스트리밍이 끝나면 다 확인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에디터님께서도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봄비님께서도 들어와 주셨고요. 네, 최 에디터님 감사해요. 너무 빨리 끝내서 네, 다음 주에는 조금 더 길게 할게요. 이런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말하는 게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짧게 하려고 해도 오늘 사실 원래 계획은 40분이었는데요. 원래보다 조금 더 길게 돼서 원래 수업 내용이 40분이었거든요. 더 길어져서 걱정을 좀 했는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 선생님께서 감사드리고요. 맞아요. 김정 선생님 말씀대로 익숙해지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제 목적은 반복 사용 후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오늘은 처음 오리엔테이션이라서 이 정도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반복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많이 찾아서 준비할 테니까 같이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홍사 선생님께서도 감사드리고요. 네, 네, 돌판 공작소님 감사합니다. 네, 정용복 선생님께서도 감사드리고요. 정용복 선생님께서는 8월에 저기 전시 개인전 하기로 했어요. 다들 많이 나중에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여름님이시면 제가 자주 보던 아이디인데,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이미영 선생님. 네, 맞아요. 정말 나를 위로하는 것 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여행 가고 싶고, 2020년 2월 달에 태국 여행 갔다 온 금방 보여드렸던 게 제가 마지막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못 가고 있어서 너무 저도, 속상해요. 덕분에 저 많은 것들을 공부하게 됐지만, 그리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잃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속상하기도 해요. 빨리 좋은 곳을 함께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임명란 선생님께서 또 감사드리고, 아, 구독도 눌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다음에, 네, 저도 정용복 선생님 덕분에 곤충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너무 잘 알게 돼서 고마워요.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제가 아직 끄는 게 익숙치 않아서요. 이거 어떻게 꺼야 되는지. 네.